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한 번만 잘 보내셨네요.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아, 처음에는 웃으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더니 이제 좀 웃으시네요. 분위기 좋습니다. 방금 앞에 강의하신 분이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 습관은 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내가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고 하는 건 습관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하니까. 모르고 하는 게 습관이에요. 근데 이 모르고 하는 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습관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라 그랬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행동이 처음 할 때는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했어요. 알고 했어요. 알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알고 있는 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뭐가 돼요? 모르는 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돼요. 그래서 말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말 습관이 있는지를 모르죠. 여러분 운전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브레이크 밟는 거 의식하고 밟았죠. 이 타입에 밟아야 된다. 깜빡이 넣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운전하시면 깜빡이 넣을 차례다. 이러고 깜빡이 넣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손에 알아서 깜빡이를 넣고 있죠.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밟고 있고. 이게 무의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습관이 있다 이런 말은 자기가 성공하는지도 모르게 성공하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나를 성공하게 만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맨날 욕하는 습관이 있는 분은 자기가 욕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듣는 사람들만 알아요. 저 사람 맨날 욕한다고. 그럼 맨날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왜? 습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습관이 왜 생기는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뇌가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안 쓰고 싶어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100% 먹었다. 그럼 에너지를 이 뇌에서 몇 프로 씁니까? 한 80% 이상을 뇌에서 쓰잖아요. 그만큼 뇌가 이게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뇌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고 싶겠죠. 좀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반복되는 행동을 계속하면 그 다음부터는 의식을 안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습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한 2달 정도 매일 하면 습관이 된답니다. 여러분 2달 정도 매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칭찬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의식적으로 하루에 100번씩 칭찬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2달을 하는 거예요. 2달.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칭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향기 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차이 얘기해 드렸나요? 아니요. 처음 들으십니까? 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향기 나는 사람이 있고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이 질문하면 안 되죠. 죄송해요. 제가 얘기해요. 향기 나는 사람하고 냄새 나는 사람은 다른데 느낌으로 아시겠죠? 냄새 나는 사람은 좋은 느낌이 나요? 나쁜 느낌이 나요? 나쁜 느낌이 나죠. 향기 나는 사람은 좋은 느낌이 나죠. 이게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좋은지 나쁜지. 이 냄새 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런데 꼴보기 싫어요. 근처 가기가 싫어. 왠지 미운 사람 있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자는 보면 짜증나 죽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피해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냄새 나는 사람. 향기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옷도 검소하게 입고 다니고 차도 별로 안 좋고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런데 괜히 보고 싶은 사람 있죠. 자꾸 생각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향기 나는 김 소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향기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향기 나고 싶어서 닉네임을 그렇게 지었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 향기 나는 사람이에요.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보고 싶고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향기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냄새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내가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냄새 나고 향기 나는 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향기 나는 사람인지 냄새 나는 사람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향기 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쉽게 판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시는 모임에 의식적으로 한번 나가서 의식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사람들이 반기는지 흩어지는지. 내가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나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잖아요.
그럼 내가 향기 나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삶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어때요? 향기가 나야 돼요. 왜? 인생이 이게 길어질수록 향기가 나야 된다. 그죠? 그래야 삶이 외롭지 않으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유행하는 사망이 뭡니까?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망. 고독사, 고독사. 혼자 죽는 거예요. 그 임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주변에. 시체가 며칠 있다 발견돼요? 뭐 2달, 석 달 있다 발견돼요. 2달, 석 달 있다 시체가 발견되면 이런 시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백골 시체라고 해요. 그 일본에는 백골 시체가 그렇게 발견이 많이 된대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왜? 2, 3개월 만에 발견이 되니까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이제 백골 상태로 발견되니까 백골 시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망 원인을 찾아보면 이런 사망이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굶어 죽은 거야. 굶어 죽어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은 있는데 뭘 사 먹으러 나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력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뭘 사 먹으러 나갈 기력이 없는데 사다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데 굶어 죽는 거예요. 왜 일본에는 왜 옛날에 버블 붕괴로 나이 드신 분들은, 일본에 나이 드신 분들은 현금을 막 침대 밑에 많이 해놓고 한다 그러잖아요. 은행에 안 넣고. 그 집에 돈은 많은데 향기가 안 나니까, 삶의 향기가 안 나니까 혼자 그렇게 고독하게 굶어 죽는 거예요. 뭐 사가러 나갈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럼 향기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향기 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향기 나는 습관이 뭐겠어요? 이 향기 나는 건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인간관계에서 향기 나는 습관이 뭐겠습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해주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그 능력이 뛰어나면 향기 나는 사람이 자동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은 욕먹고 싶겠어요? 칭찬받고 싶겠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안이다 이 말은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말하면 돼요? 노안보다 더 심한 욕, 노안이다보다 더 심한 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는 와 그래 건늙었노? 이게 더 심한 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죠. 향기나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참 성숙하시네요. 야, 삶의 연륜이 묻어나시네요. 얼굴은 젊어 보이는데 어떻게 벌써 그런 내공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인 줄 알아도 기분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이런 칭찬을 하더라 하면서 그 사람 칭찬을 또 하고 다니 칭찬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부하란 말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부는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안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칭찬할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아부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스 노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답을. 그죠? 예스 노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칭찬하기 힘들면 아부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 아부하는 사람 나는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싫어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시구나.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시구나. 기권하시는 분은 이유가 뭐예요? 손들기 싫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러면 이제 기권 없이 손들기 싫은 건 아니네, 그죠? 자, 선택해보세요, 소신껏. 난 아부하는 사람 싫어 손 들어보세요. 좋아 손 들어보세요. 아, 싫어가 더 많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아부하는 사람 싫다고 손 들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아부하는 사람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지구상에서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동물이 뭐예요? 애완견이에요. 얘는 일 안 하고 옷 얻어 입고 먹을 거 먹고 사람이 똥 튀어주고 이란다. 근데 얘가 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뭐해요? 아부의 달인이에요. 아부의 달인. 여러분 새벽 2시에 들어가도 애완견은 나를 반기죠. 와이프는 나를 미워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완견은 내가 한 차를 때려도 다음에 보면 뒤끝이 없어요. 늘 나를 좋아해야지. 그 애완견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걔가 밥 갑니까? 뭐 논을 갑니까? 그렇다고 집 청소를 합니까? 걔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부밖에 없어요. 근데 걔가 그 주인이 때리는데 좋다고 그렇게 꼬리 들겠어요?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부. 근데 여러분 그 걔가 나한테 아부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런데 나는 그 걔를 좋아하잖아. 아부하는 줄 알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도 모르게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부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심스러우시면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사서 한번 보세요. 책 두께가 이만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성공한 사람들 있죠. 가수,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부에서 성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부도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똥배짱이 강한 사람이 보면 난 아부하기 싫어 그리고 불이익 당하고 요거도 먹고 그게 을인 줄 알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부를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누굴 위해서 한다? 나 좋자고 한다. 근데 아부를 듣는 사람 좋자고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억울해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회사를 위해서 야근한다 하면 억울하죠. 우리 도서관에 계신 분들 지금 우리 디지털링 한다고 지금 퇴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도서관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하면 내가 억울하죠. 근데 나 좋자고 야근한다 생각하면 재밌죠. 그 얻을 게 많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는 순간 고통스럽잖아요. 야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습관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야근 소리 듣자마자 즐거운 거야. 고민도 없이. 이런 습관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하잖아요. 기쁘다.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기쁘다. 왜? 그 욕 들은 걸 가지고 개선을 하면 성장할 테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화 안 내야지. 이거는 화가 난다는 뜻이에요? 안 난다는 뜻이에요? 화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 화 안 내야지라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예 화가 안 나야지 그런 말을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짜증나. 칭찬해야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평소에 칭찬을 주고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해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늘 입에 칭찬해 넣으면 칭찬해야지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제발 칭찬 좀 그만해라 야야. 그 칭찬하지 말란 얘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칭찬해야지 의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게 습관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건 좋은 인생을 사는 거고, 행복한 습관을 가진다는 건 나도 모르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고,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건 나도 모르게 성공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나이가 45인데 47이 안 되면 어떡하노? 이런 걱정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환자 말고. 환자 아니라도 이런 걱정을 해요. 여러분이 방금 48살 안 될까봐, 7살 안 될까봐 걱정 안 한다고 하신 이유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습관이 없다면 걱정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야 됩니까? 하루 3끼 챙겨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굶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47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살이 안 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책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책을 1년에 몇 권 읽으세요? 10권 이상 손 들어보세요. 5권 이상? 1권 이상? 1년에 1권. 대한민국 평균이에요. 이분이 정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1년에 1권 읽는데요. 이분이 정상이고 나머지는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책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목표를 세우잖아요. 뭐 일주일에 1권 읽기, 한 달에 1권 읽기 이런 목표를 세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을 해봐요. 10년 동안 책을 1200권 읽겠다. 그렇죠? 산수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10년 동안 1200권 읽는 사람은, 읽기를 목표한 사람은 1년에 몇 권 읽으면 돼요? 120권 맞죠? 한 달에 몇 권? 수준 높다. 12권 하시는 분이 없네. 한 달에 10권이죠? 한 달에 10권이죠? 그럼 하루에 몇 권 읽으면 돼요? 분수 나와야 돼. 하루에 몇 권 읽으면 돼요? 3분의 1권 읽으면 돼요. 3분의 1권이죠? 책 한 권이 300페이지라고 가정하면 3분의 1권은 몇 페이지예요? 100페이지죠. 하루에 100페이지를 읽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여러분 하루에 100페이지 읽기 힘들 것 같죠?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으로 하면 출퇴근하면서 100페이지 읽습니다. 3, 40분 걸리잖아요. 왕복 1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1시간 정도 하면 100페이지 정도 읽어요. 그렇죠? 그리고 짜투리 시간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읽고 화장실 가서 읽고 잠자기 전에 좀 읽고 자면 하루 100페이지 쉽게 읽거든요. 어쨌든 하루 100페이지 읽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100페이지를 읽죠. 습관이니까. 여러분 책을 이렇게 읽는 습관을 가지면 인간성이 좋아집니다. 우리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가다가 소설을 읽었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못 읽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늦게 온다고 전화 왔어요. 그럼 마저 읽을 수 있어서 기분 좋다 이렇게 돼요.
근데 책 안 읽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짜증이 막 나요. 이게 나를 무시하나? 왜 15분이나 넣지? 이렇게. 인간성도 좋아진다니까? 어쨌거나 이 하루 100페이지를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100페이지를 읽죠? 10년 뒤에 1200권 읽은 사람이 돼야 안 돼요? 되기 싫다고 안 돼요? 자동 돼요. 하루 100페이지 읽으면 자동 되죠. 그러니까 1200권 읽기 위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1200권 읽기 위해서 삽니다.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00권 읽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매일 무슨 생각해요? 아이고, 그걸 언제 다 읽어? 아이고, 10년이 언제 오노? 이런 생각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 해요? 아까 강의하신 것처럼 안 읽어요, 100페이지를. 미뤄요. 내일부터 읽지 뭐. 왜? 왜 미뤄요? 아직 3,949일이 남았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100페이지를 안 읽어요. 3일 안 읽으면 몇 페이지 읽어야 돼요? 300페이지 읽어야 돼요. 300페이지 하루에 읽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작심삼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3일마다 한 번씩 포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강의가 마음에 안 드세요? 뭐 얘기하다 말았어요, 제가? 3일마다 한 번씩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 1200을 읽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48이 되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동 되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00페이지 읽는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 되니까, 자동. 우리가 공부 뭐 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 잘못될까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얘가 잘 살면 돼요. 얘가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오늘 막 어떻게 인생 뭐 살랬니? 앞으로 뭐가 될래? 하고 뭐 기동뱅이 때리고 이래가 기분 나쁘게 하면 얘가 앞으로 행복하겠어요? 열받겠어요? 곧 집 나간다. 곧 집 나간다. 잡으러 다녀야 된다. 잡으러 다니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습관이 있어야 되느냐? 의식하면 스트레스거든. 행복해야지 하면 이건 스트레스잖아. 안 행복하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향기나는 사람의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제 앞에 강의하신 분은 몇 번째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태어나서. 지난번에 제가 2번째 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강의하신 분은 2번째 한 거예요. 인생에 2번째 강의를 한 거예요. 오늘 하신 분은 몇 번째 강의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가 그러셨어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아, 맞아요. 센스 있으시다. 오늘 인생의 첫 강의를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가지고 60분 강의해야 되는데 30분만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시간 때우고 있잖아요. 어쨌든 세계 첫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래요. 그리고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건 2년 전이에요. 근데 강의를 준비하신 건 올해 처음이에요. 왜? 아까 강의하신 그대로예요. 미루다. 근데 이분 꿈이 뭔지 아세요? 명강사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미룬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고 이제 오늘 드디어 그 첫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꿈꾸던 강의를 첫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생애 첫 강의를. 여러분 생애 첫 강의를 하는 사람은 내가 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무대에서 강의를 해보고 싶다. 그 강연을 생애 첫 강의를 하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떨리겠죠. 긍정적인 건 어떤 게 있겠어요? 내 인생이 달라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러워만 하다가 부러워하는 거하고 직접 해보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비행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하고 땅에서 비행기 맨날 보는 사람하고 실제로 비행기를 탄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비행기 타는 기분에 대해서 아무리 논문을 읽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해도 한번 타보는 사람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는 어떤 사람을 강사라고 합니까? 강의하는 사람을 강사라고 하잖아요. 질문이 너무 쉬워서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강사는 강의를 하는 사람을 강사라고 하죠. 근데 강사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늘 강의를 해야 안 해요? 강사가 되기 위해서 산다는 말은 강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강사가 아니니까 강사 되기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강사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강사가 아니죠. 그럼 이 사람 언제 강사가 될까요? 거의 못 돼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매트릭스자 시간, 우선순위, 중요하고 급한 거, 중요한데 안 급한 거 이런 거 있었죠. 강사가 꾸민 사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중요한데 안 급한 거에 해당되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강사가 될 거니까. 중요한데 안 급한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해요? 중요하고 급한 거 먼저 하고 살죠. 그렇죠? 중요하고 급한 거 먼저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아침에 눈 뜨면 중요하고 급한 거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데 안 급한 거 먼저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직장일은 중요하고 급한 거예요. 직장일을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100페이지 읽기를 먼저 해야 돼요. 직장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 직장일을 먼저 하면 100페이지 읽고 잘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잘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잘 가능성이 높아요. 회식 잡히면 절대 못 읽어요. 그런데 100페이지를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날 중요하고 급한 일 해요, 안 해요? 밤새서라도 해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고 안 급한 일을 먼저 해야 여러분 꿈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인생 목표라는 걸 이루려면 중요한데 안 급한 걸 해야 됩니다.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눈 뜨자마자.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급한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꿈이 안 이루어져요. 꿈이 안 이루어져요. 제가 여러분 저한테 수업 듣는 분 중에 정말 이런 분이 많아요. 인생 목표 중에 저자가 되는 게 목표다. 이런 분이 정말 많습니다. 내 이름으로 자서전을 쓰고 싶다. 이런 분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 치고 내가 글 쓰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분 자서전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목표가, 인생 목표가 자서전 쓰는 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저자가 되는 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습관이냐면 매일 한 편씩 글을 써가 블로그에 올리는 습관이 있어요. 이분은 1년 뒤에 그거 모으면 뭐가 돼요? 책 돼요. 작가가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내가 한 페이지를 쓰고 급한 일을 하면 작가가 될 수 있지만 오늘 급한 일 하느라고 한 페이지를 못 쓰거나 안 읽으면 나는 작가 될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항상 멀리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강의 스케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오늘 금요일이죠. 토, 일, 월 다 강의가 있어요. 아니 다음 주로 합시다. 다음 주 수, 목, 금 강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요일 강의 준비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금요일 강의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금요일 강의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수요일 강의 준비를 먼저 합니다. 저도 그래 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수요일 강의 준비를 먼저 하면 수요일 강의 준비가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수요일 날 끝납니다. 수요일 날 아침에 끝납니다. 수요일 강의 준비는 5일 내내 해가지고 수요일 날 아침에 끝나요. 근데 목요일 강의 준비는 그날 밤새 가지고 하는 거야. 금요일 강의 준비는 목요일 날 밤새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금요일 강의 준비를 먼저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요일 날은 무조건 수요일 강의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화요일 날 뭐가 끝나요? 강의 준비가 다 끝나요. 수목금 강의 준비 다 끝나죠? 금요일 거 문제 했으니까. 그럼 뭡니까? 수요일 놀아도 되고 목요일 놀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멀리 있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게 더 급하게 느껴지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라산이 높아요? 우리 집 앞에 백오동이 높아요? 백오동이 훨씬 높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도 내 앞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으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도 아파트 값이 높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전방에 보이니까. 여러분 멀리 있고 큰 거는 잘 안 보입니다. 눈앞에 조그마한 장애물만 나타난다고 잘 안 보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먼저 보면 더 큰 게 안 보인다 그러죠. 이익 몇 푼 챙기려다가 사람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멀리 있고 큰 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는 연습을 늘 많이 해야 돼요. 크게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이게 이제 멋진 배경이잖아요. 그럼 이거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인증샷이라는 걸 찍어야 돼. 그냥 찍으면 안 되고.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멋진 경치라고 생각하면 사진을 이렇게 찍는다. 이렇게 찍는다니까? 그 사진 찍고 나서 보면 배경 하나도 없어요. 내 얼굴만 나오고. 특히 저 같은 사람 머리가 커가지고 배경이 잘 안 나온다고. 멀리 보고 살아야 됩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첫 강의를 하셨는데 누군가가 생애 첫 강의를 하면서 그 떨림을 느낄 때 잘하고 못하고 보다 그 떨림을 같이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내가 성공한 거라고. 그 느낌을 받은 내가. 왜 성공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해봐야 되겠다 나도 내가 꿈꿨던 도전해보면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습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돼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매일 그걸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강사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강사는 강의하는 사람이죠. 근데 강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강의를 안 하죠. 강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강의할 일이 없죠. 강의할 일이 없으니까 강사 될 일이 없어요. 저한테 강의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강의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럼 강의는 언제 하실 건데 물으면 준비되면 할 겁니다.
그 준비는 언제 되는데요?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돼요. 1년 안에 준비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강의를 할 줄 몰라요. 진짜 할 줄 몰라요. 근데 강의를 하면 내가 강사이 아니에요. 강의를 잘 못해요. 말도 떠들고 발음도 안 좋고 목소리도 안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이 강의예요. 그럼 나 직업이 뭐예요? 강사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만 누구와 강사료를 안 줘요. 불러주질 않아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강의 듣는 사람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내가 강의라고 살면 나는 뭐예요? 강사예요. 근데 이런 강사는 어때요? 기쁘죠? 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 강의를 망치면 그다음부터는 기뻐야 됩니다. 왜? 더 잘한다는 소리 들을 일만 남았거든. 근데 첫 강의인데 너무 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 강의에 내가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져요. 포기하게 돼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수영을 못 해요. 그건 죽으란 소리잖아. 다시 물에 빠뜨리면 안 되고.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오는 제일 좋은 방법. 헤엄을 못 칠 때. 이게 바닥을 차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바닥을 차서 이렇게 올라오면 숨을 쉴 수 있대요. 근데 안 깔아앉으려고 막 허우적대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끔 바닥을 치는 건 괜찮아요. 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바닥을 쳤을 때 느끼는 감정은 어때요? 눈앞에 느끼는 감정은 어때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돼요. 그 조금만 거기 보면 어때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지. 오늘 MC 처음 하셨죠? 우리 진혜아 선생님 오늘 사회 처음 보셨죠? 아, 많이 보셨어요? 몇 번 보셨어요? 당황스럽죠? 우리 계획이 없던 질문을 하니까. 몇 번 보셨어요? 아, 세네 번 봤어요? 재밌어요? 내가 좀 MC로서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잘 헷갈려요? 그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네? 아, 그러시군요. 여러분, 사회를 처음 보는 사람이 사회를 제일 잘 보는 방법이 뭘까요? 사회를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처음 사회를 보는데 망쳐야 되겠다. 분위기 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사회를 보면 잘 봅니다. 근데 잘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사회 보잖아요. 떨리고 발음도 안 되고 막 이빨끼리 막 부딪히고 이러다 심하면 사회를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바닥을 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마음이 편하잖아. 늘 바닥을 칠 생각을 가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잖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말, 아직 제목도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말들은 계획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표정이 안 좋으시니까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기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기적. 아까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면 그것도 일종의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향기의 노트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생각해 볼 문제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가난한 세 가족이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막내가 살았어요. 그 막내가 5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열이 풀풀 나고 좀 생명이 위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약 하나 살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신이 있다면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 안 일어나고는 애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엄마가 하는 기도를 이제 첫째가 들었어요. 아, 우리 애를 살릴 방법은, 내 동생을 살릴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적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 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기적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저금통을 훔쳤어요. 엄마 몰래. 저금통을 가지고 이 돈을 열어보니까 7,600원 들어있었어요. 그 7,600원을 들고 그 읍내 약국으로 불이 나게 뛰어갔어요. 십리길을. 십리면 몇 킬로입니까, 여러분? 4km를 숨도 안 쉬고 뛰어갔어요. 약국에 도착하니까 숨 쉬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헉 되면서 이러니까 그 약사 선생님이 너 왜 왔니? 이러는 거예요. 숨 좀 고르고 얘기해봐라.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 기적 사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동생이 아파서 기적 사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그 약사가 들어보니까 기적을 팔아요, 안 팔아요? 그래서 얘야, 어떡하지? 우리 약국에는 기적은 안 파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신사가
애 보고 묻는 겁니다. 기적을 왜 살려고 하니? 그랬더니 제 동생이 5살 난 동생이 있는데 많이 아파요. 근데 얘가 낫는 방법은 기적밖에 없대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엄마가 기적이 있어야 낫는다고 해가지고 기적 사러 왔어요. 저금통 뜯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하고 이 신사가 애 데리고 애 집에 갔어요. 애 집에 가보니까 이제 애가 지금 열이 펄펄 끓고 아픈 거죠. 거기 진찰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집에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사람 직업은 뭐예요? 의사였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약사의 동생이었는데 직업이 의사고 그냥 의사가 아니고 굉장히 큰 병원의 유명한 의사였던 겁니다. 그 형 집에 놀러 왔다가 얘를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그 애를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수술해주고 완치시키고 입원도 다 시켜줬어요. 엄마가 무슨 걱정하겠어요? 병원비 어떡하노? 병원비 어떡하노? 이런 걱정하지 않겠어요?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병원비 얼마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수술 비용은 7,600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야, 수술비를 그만큼 할인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다. 논리적인 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지. 근데 제가 말하는 기적은 그게 아니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을 뻔한 동생이 살아났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죽을 뻔한 동생을 살게 한 힘은 뭐냐 이거지. 일단 이 첫째 행동이겠죠. 첫째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을 현실로 만듭니까? 첫째가 7,600원 뜯은 게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약사한테 가서 기적을 달라고 해서? 뭐가 기적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첫째가요 사춘기 지난 이 어른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7,600 가지고 기적 사러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제정신인 사람이면 안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7,600원으로 기적을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믿죠. 그걸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아니 아무래도 제가 그 맹신 강의하러 왔겠습니까? 뭐겠어요?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념은 증거 보고 믿는 거예요. 증거를 못 봤는데 믿는 거예요. 네, 증거를 못 봤는데 믿는 거예요. 난 널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되고 나서 그런 얘기합니까? 되기 전에 얘기합니까? 되기 전에 얘기합니다. 그 신념이라는 건 증거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증거를 못 봤지만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마음이 신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이 아이는 7,600원으로 기적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를 치지 않고 뛸 수 있었고, 그러니까 신념 있는 사람은 뭘 합니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신념이 없으면 뭘 안 해요? 시작 자체도 안 해요. 안 될 건데 뭐라 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념이 중요한 이유는 행동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신념이 왜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지 이분 아세요? 들어보셨죠? 이마누엘 칸트라고?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뭐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신념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할 수 있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태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틀리지? 아닌데? 맞출 때까지 해보세요. 맞아요. 김정필. 천하장사 김정필 씨입니다. 이 김정필 씨가 저하고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26대 7대 천하장사죠. 저하고 수업을 하고 이게 인증사진인데 굉장히 날씬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요때 김정필 씨가 키가 187에 몸무게가 145였어요. 요때가. 김정필 씨하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정체성 찾기라는 걸 하고 있는, 나만의 인생 전략 만들기라는 걸 하는데 이분 살아온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천하장사가 여러분 될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될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니까 씨름선수 숫자는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천하장사가 몇 명 정도 돼요? 몇 명 정도 돼요? 한 4, 50명 돼요? 그럼 씨름선수가 몇 명이겠어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김정필 씨가 물어봤습니다. 왜 씨름선수가 됐느냐?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생 씨름단하고 씨름을 했대요. 자기가 5학년 때 중학생 씨름단하고 씨름을 했대요. 자기는 그냥 5학년.
그런데 중학생 씨름단 11명하고부터가 10명을 다 넘갔대요. 자기는 씨름 선수도 아닌데. 그때 그 쾌감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그때 목표를 딱 정했습니다. 나는 천하장사가 되겠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뭐? 신념을 가졌어요. 의심한 적이 없대요. 그 신념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돼요.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천하장사가 될 거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평생 씨름만 했어요. 씨름만.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요. 저 대구 씨름장 가면은 거기서 무료 씨름 교실하고 막 그래요. 그 대구 씨름협회 감독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은 인생 꿈이 뭐냐면 자기 후배 중에 천하장사 배출하는 게 꿈이에요. 이 사람은 씨름인이에요, 말 그대로. 중요한 건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천하장사가 될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신념이 있었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행동한다 그랬죠. 그 이 사람은 평생 천하장사 될 때까지 평생 씨름만 했어요. 기술사 생활하면서. 한이 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데이트 못 해본 게 한이래요. 왜냐하면 평생 씨름만 했으니까 미팅 한 번 안 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씨름만 생각하고 살았는지 아시겠죠? 신념이 없었다면 여러분 천하장사가 못 됐겠죠. 될지 말지도 모르는 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 증거 보지 않았지만 믿으면 그렇게 된다. 제가 아까 그랬죠. 1200글 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100페이지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사람이 천하장사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오늘 씨름 선수 중에 천하장사처럼 씨름 연습을 하면 이 사람은 천하장사가 된다 말이죠.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념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유선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표정이 조금 그렇죠? 이분이 내성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읽어보세요.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내성마비 장애인은 말이 제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발음을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에서 대학교에 합격을 근데 공부를 거의 전교 1등 수준으로 항상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교에 입학 시험을 칠 때 다 합격했는데 면접 시험에서 떨어졌대요. 내성마비라고 떨어진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부모님이 권유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학생으로. 정말 힘들었대요. 매일 일기장에 죽고 싶다, 죽어버릴까? 이런 말을 썼대요. 그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잘 안 되는데다가 영어로 말하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상대방이 들려요, 안 들려요? 영어 발음이 엉망이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동기들이 이 친구들이 맨날 하는 말이 난 네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수업 안 나오면 안 되나? 질문 안 하면 안 되나? 늘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기계 중에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워드로 치면 말로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이 스마트폰도 그런 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말하면, 글을 쓰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그런 기계를 발명하게 됐어요. 그 기계로 하니까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 힘으로 교수까지 된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람이 잡지에 이런 칼럼을 보니까 포기한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포기를 안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념이 없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포기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니 실패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포기예요. 성공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것도 포기예요. 그것도 포기라고. 여러분 내가 공부로 성공하려는 야심이 있다. 그럼 뭘 포기해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성공하고 싶어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실패하고 싶어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포기한 적이 없대요. 신념이 있었던 거지. 그 글에는 신념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그런 게 신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뭐 할 뿐이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우리가 45이면 47이 될 수밖에 없지만 다만 뭐가 필요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굶으면서 기다리면 47이 안 되죠. 새끼를 먹으면서 기다려야 47이 되죠.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보조공학자가 됐습니다. 원래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가 보조공학으로 그 전공을 바꾸고 보조공학자로 사는데 보조공학자가 뭐냐면 이 장애인들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는 기계를 개발하는 사람을 보조공학자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보조공학자로 살고 있어요. 이분이 그 보조공학자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쓴 책이 이거예요.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아요. 그럼 오늘 생애 첫 강의를 하신 분한테 이게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적처럼 오지 않았어요. 숙제였지. 스트레스고 준비해야 되고. 근데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보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냐면요. 서울에서 IT 사업을 할 때 강사들이 50명 모이는 집단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저는 강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웃음치료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그 웃음치료사 자격증이 있다는 걸 어떤 모임에 나가서 얘기했더니 그 모임의 대장이 저보고 강의를 해달래요. 근데 그 청중이 강사 50명이었어요. 여러분 강사 50명한테 세계 첫 강의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일반 대중도 아니고 강사가 50명 앉아 있었는데 그 강사들이 다 몸값이 상당히 나가는 유명한 강사들이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독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40분짜리 강의였는데 40분 동안 독학을 했어요. 매일 밤새 독학을 해가지고 그 생애 첫 강의를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 강당에서 했어요. 효창운동장 옆에 서울에 가면. 그 강당에 한 300명 앉아도 될 만큼 커요. 거기 50명 앉혀놓고 첫 강의를 하는데 40분이 딱 지나고 나서 강의가 끝났겠죠. 강의 끝나고 나서 명함 달라는 사람이 한 30명 되더라고. 내가 생각보다 잘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10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사님 경력이 얼마십니까? 지금까지 들은 강의 중에 최고입니다. 이런 칭찬을 한 10명이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필 받는다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탁 지나가면서 내 인생이 강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필이 딱 왔어요. 그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강의를 거절했으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일이 없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강의 요청을 받았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사람 저를 어떻게 알고 그 강의 요청을 했겠냐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웃음치료사 자격증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면 항상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대단한 것만 기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이 과학적이나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로 사시는 두 분은 만날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부부 될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집이 도서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을 내가 처음 본다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가 얼만데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여기서 만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늘 기적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왔으니까 만난 거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왜 오셨어요?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거기 가면 오늘 배울 게 있을 것이다 라는 뭐가 있었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 있습니까? 가봐야 별 거 없는데 가봐야지. 별 거 없을 거 뻔한데 꼭 가야지. 이런 분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봤지만 들을만 할 것 같아서 오신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일상에서 우리가 보는 신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뭐가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기적이 현실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도움 좀 되셨나요? 네, 88번째 한견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